우리 수요일에 요 시간에는 이 책 가져오시면 돼요. 오늘 쓴 요 책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랑 수업할 때는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우리 9월 부분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9월 부분 진도를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단어 시험을 보기가 좀 그럴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A2는 2개씩 보고 A3는 3개씩 봐요, 원래? 그러면 그 페이스대로 그 전 시간에 하던 거 이어가지고 단어 시험을 볼게요. 단어, 어, 뭘 하신다고?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오, 이렇게 줄었어. 줄? 그래요? 잠깐만요. 보자. 시간이 6월을 나가야 되는군요. 큰일 날 뻔했다. 네. 6월이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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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이었군요. 오, 81쪽. 네, 여기부터. 감사합니다. 말 안 했으면 삽질을 크게 할 뻔했네요. 오, 오. 네. 어! 또 갔다 와야 돼? 와, 스트레스 받아! 진짜로, 내 돈으로 복사기를 놓을까 봐요, 4층에다가. 그럼 어떡하죠? 아유, 가기 싫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지금, 일단, 책이 없는 분들은 푸드라도 보고 계시고, 푸드 갔다 올게요. 또 갔다 와야 되네. 죄송합니다.
연결 좀 해드릴게요. 어? 이거 뭐지? 아, 나 헷갈려 가져왔네. 응? 왜? 응, 아니죠. 어? 혹시, 복사기 사장님이 뭐 뽑아놨는데, 이 복사기 아저씨가 가보니까 고치러 와. 복사기를 흔들어, 씨. 아, 복사기를 수리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뭘 뽑으셨는데 내가 이걸 들고 와버렸네요. 다시 뽑으시겠지 뭐. 일단 봅시다. 아 힘들어. 대가리 아파. 머리 아파. 일단 지금 몇 분이야? 4시 15분이야? 뭐나. 일단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는 요거 6월 모의고사 쭉 진행할 거고요.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 느낌인데 힘들어. 머리야. 다음 주에는 단어 시험을 A2, A3 맞춰가지고 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머리 아파. 아, 이제 얘를 요 책을 이제 쓰는 이유가 뭐냐면 뭐 원장님도 얘기했나는 모르겠다만 이게 이제 작년도죠. 이제 새해니까 작년 1학년 모의고사 쭉 모아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 가시면 한 50% 정도의 확률로 얘네들이 학교 시험 범위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머리 아파 어떡하지? 아, 항상 모의고사만 거의 쓰는 학교는 문형이랑 구암 부교재가 있을 때도 있고 구암 성보, 남강 뭐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냥 모의고사가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1학기 대가리가 너무 아픈데 여기를 누가 이렇게 가위로 머리를 오리는 느낌이 나요. 머리 속을 머리 아파. 1학기 중간고사 때 보통 머리야. 3월 모의고사가 보통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1학기 기말고사 때 6월, 2학기 중간에 9월, 2학기 기말에 11월 이렇게 모의고사가 보통 들어가요. 근데 그 이 책에 보면 10월 모의고사라고 써 있을 수도 있는데 2024년도에는 조금 일정이 바뀌어갖고 보통 11월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수능 끝나고 보는데 수능 전에 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2학년 모의고사를 1, 2학년을. 그래서 뭐 10월이라고 나오든 11월이라고 나오든 어차피 같은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마 3월일 거예요. 보통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6월일 거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구암고 같은 경우는 좀 변태 같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1학년 애들한테 2학년 모의고사 시험 범위 내고 2학년 때 3학년 모의고사 시험 범위 내고 이런 쌤들이 계시는데 그런 쌤이 안 걸리면 이렇게 갈 거고 걸리면 아니면 조금 쉽게 간다고 그런 분들이 가시면 남들 3월 모의고사 공부할 때 구암고는 9월 모의고사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시험 범위 이렇게 가요. 근데 보통 3월 모의고사가 그 이제 2025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달 뒤에 모의고사를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중간고사 때 25년 3월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4년 3월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확률은 그래서 반반 정도라고 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내신 때 공부할 내용을 약간 뭐 미리 한번 땡겨서 봐놓는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 교재 작업을 할 때 아래 그냥 답을 달아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달린 버전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푸시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수업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해드릴 거고 설명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뭐 여기다 적든 공간에 적든 필기를 좀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숙제는 수업 시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설지 달아놨어요. 혼자 공부하시다가 뭐 해석 안 되거나 하시면 여기 보시라고. 그래서 요거 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쭉 넘어가면 요거 있어요. 한 줄 해석이라고 쓰여 있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부분들을 해석을 한 번씩 쭉 써갖고 오세요. 복습 삼아서. 네, 그래서 숙제 부담을 너무 많이는 안 드릴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일단 18번부터 가볼게요. 어딨니? 봅시다. 18번. Dear reader, 독자 새끼들아, 봐라. 이런 말이죠. Dear 은동상, 독자 앞에다가 받는 사람, 수신인 앞에다가 쓰는 표현이죠. 독자들아.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누군가에게 쓴 것 같아요. We always appreciate your support. 그래서 우리는 항상 appreciate 한대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죠? 알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려요. 얘는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기역, 시옷, 기역, 시옷, 이응, 지읒, 이응, 지읒 하다. 이렇게요. 기역, 시옷 하면 뭐예요? 보통 떠오르는 거? 고수는 아닐 거 아니냐? 그죠? 감사하겠죠? 여기다가는 받침 하나만 붙여요. 똑같이 가고. 감, 상. 이응, 지읒 뭐예요? 오줌은 아닐 거고. 보통 이게 뭐죠? 그쵸? 인, 정. 비슷해요. 인, 지. 이렇게. 감사, 감상, 인정, 인지하다 정도로 4개 중에 하나로 적절한 놈 갖다 붙여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감사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we always appreciate 주어 동사까지 읽고 한번 끊으면 되죠. 주어 동사 붙어 있을 때는 주어 동사까지 읽고 끊기. 주어랑 동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어까지 읽기. 보통 이게 일반적인 끊어 읽기 방식이죠. 우린 항상 너의 support, 도움, 원조, 지지 이런 말이죠.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As you know, 여기에 as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접속사예요. 근데 as가 특히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여기 as는요. 얘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애예요. 근데 가끔은 부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as는 정말 다재다능한 놈이고 뜻이 많은 우리 입장에선 좀 지랄 맞은 친구인데 as가 접속사로 쓰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무슨 뜻이 있냐면 대표적인 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시간 부사절이에요.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when, while 하고 비스무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 좋은 방식으로 좀 쓰실래요? 그냥 앉아 계시면 졸릴 테니까. 물론 이렇게 안 졸리게 하려고 제가 삽질을 많이 합니다만 개소리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의 초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면에 개 싹소리를 너무 떠들면 저 새끼 뭐지 왜 수업 안 하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봐봐 지금 일단 봐도 뭔가 니들도 내가 낯설고 나도 너희들이 낯설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당신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들한테 욕한데 여러분들하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어색한 관계에서는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둘 중 하나야. 이러고 있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러다 눈이 마주치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삽소리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진짜 개 많이 가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르는 선생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긴장하지 않잖아요. 나는 긴장한단 말이야. 여기 모르는 애들 잔뜩 봐봐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내 막 친구 하나도 없는 이상한 학교에 막 전학을 갔어. 전학을 가든 고등학교에 갔는데 친구 한 명도 없어 반에. 근데 반 친구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하래 막 연설을 하래. 그러면 모르는 새끼들 데리고 보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아무튼 낯을 가리는 중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요. 별 의도는 없어요. 두 번째로 접속사 의미가 많아요. 예 원인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접속사 역할도 해요. 그럼 원인이니까 뭐뭐하기 때문에겠죠. 그럼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애들 because랑 since 접속사가 since로 쓰였을 때 통상 때문에로 해석하죠. 얘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 양과 형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양태라고 불러요. 양태라는 게 모습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뜻이고 이제 몰라도 돼요. 이 표현은 사실 양태란 말은 몰라도 돼요. 뜻만 아시면 돼요. 뭐뭐처럼 듯이 무엇 같이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사용되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지문 같은 데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고2, 고3 모의고사 지문에는 꽤 나오는 편이라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지만 문법 때
얘는 양보부사절로도 쓰입니다. 양보부사절은 대표적으로 though 시리즈가 있죠.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애들.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though하고 같은 애인데요. 얘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도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순서가 좀 바뀌어요. 좀 어색한 순서로 나올 거예요. 형용사, as, 주어, 동사 이런 순서가 될 건데 아직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바로 쳐놓고 통상 as를 해석할 때는 요 세 놈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돼요. 때, 동안 때문에 뭐뭐처럼 듯이 같이. 그래서 바꿔버려. 얘네들은 전부 다 빈도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분사구문 배우잖아요.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이란 접속사 주어 동사를 동사에 ing 붙이는 걸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분사구문을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보세요 할 때 제일 만만하게 많이 쓰이는 애가 얘예요. 왜냐면 얘가 뜻이 제일 많으니까. 보통 as를 붙이면 엔간하면 들어맞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s는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전치사로 쓰일 때는 거의 요거예요. 무엇으로서 혹은 안 혹은 뭐뭐라 혹은 라고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요 거의 8에서 90% 정도 될 거예요. 해석하실 때. as 뒤에 주어 동사 없고 명사만 있어요. 아니면 동사 없는 짤막한 명사 구만 있어요. 그러면 로서로 해석하시면 거의 맞을 거고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아까 보셨던 양태형처럼 듯이 같이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 1, 20%, 20% 안 될 겁니다.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전치사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As you know, 너님이 아시는 것, 여기선 처럼 듯이로 해석합시다.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듯이, 아시다시피 Our service is now available. 우리의 서비스는 주어 동사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우리의 서비스는 어떻다?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죠. Through는 여기선 전치사로 쓰여서 무엇을 통해 정도의 의미가 되죠. 수단을 나타내요. 그럼 얘랑 비스무리한 건 my 정도가 있겠네요. 혹은 via라고도 읽고 via라고도 읽어요. 마음대로 읽으세요. 둘 다 맞아요. by, via, through 같은 의미예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해요. 라는 얘기고요.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까지 봅시다. There은 해석 안 하는 애죠. There is a pen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펜이 있다라고 하죠. 보통. 그럼 has been 이어왔다 현재 완료고 never 붙었으니까 결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요. 이랬던 적이 없. 그럼 a better time 더 좋은 시간이었던 적이 없다예요. 지금까지 더 좋은 시간이었던 적이 없다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란 얘기죠. 사실상 최상급. 그럼 time 투부정사를 이어붙이면 time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할 시간이죠. 그럼 switch 전환하는 거예요. to 여기서 to는 어디로로 해석하면 되겠네. 전치사. 무엇으로 전환해요? online membership 온라인 멤버십은 뭐 그냥 멤버십 하면 되죠. 회원권이라고 해도 되고 온라인 회원으로 전환하기에 더 좋은 시간이었던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고객님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갈아타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Tour Tide Magazine 지금 글씨가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죠. 이렇게 기울여 쓰는 걸 보통 이탈릭체라고 해요. 네, 우리 영어 지문에서 글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건 뭔가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매거진은 잡지니까 잡지 이름이 Tour Tide인가 봐요. 직역하면 투어는 여행이고 타이드는 조류나 흐름이거든요. 여행의 흐름을 알려주는 잡지, 여행 잡지인가 봅니다. 이 잡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전환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죠. 온라인 회원 가입으로 전환해주세요. At a 50% discount of your current print subscription 여기 A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at은 전치사로 어디에 어디로 오죠. 그럼 50%에예요. 50% 디스카운트 할인된 가격에고요. off는 기본적인 의미가 뭘까요?
뭐 제가 항상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는데 전 수업할 때 off의 반대말은 뭐예요? on이요. 그쵸? on은 어떤 의미죠? on은 이게 on이에요. 붙어있는 게 on이에요. 그쵸? 이게 on이고 얘가 off예요. 그럼 on은 그리고 얜 접촉된 상태를 말해요. 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on은 항상 위에 얻는 게 아니라 올려져 있는 상태, 붙어 있는 상태를 on이라고 해요. off는요, 거꾸로겠지. 분리나 이탈이에요. 그래서 이탈이라는 건 벗어난다는 뜻도 돼요. 그럼 of your current print subscription 이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current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현재의죠. 얘가 명사로 쓰였을 땐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선 물론 형용사입니다만 hide랑 거의 같아요. 흐름이나 조류 이런 뜻이에요. flow 같은 뜻. 그럼 여기선 물론 이 뜻이에요. 현재의입니다. 현재의 print 인쇄하는 거죠. 책을 받는 잡지를 받는 거니까 인쇄된 subscription 뭐의 명사형이냐면 subscribe의 동사형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이거 옛날 세대들은 열심히 외웠을 단어지만 이들은 다 알죠. 뭔 뜻이에요? 그렇죠. 구독하다. 그럼 얘는 명사니까 구독이겠네요. 당연히. 그럼 당신의 책자 구독의 현재 책자를 구독하시는 것에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이탈하는데 얼만큼? 50%만큼. 그럼 합치면 현재 구독하고 계시는 잡지 오프라인 물건의 50% 가격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You can access a full year of online reading. 당신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 목적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A full year of는 a year of나 똑같아요. 1년 동안인데 풀이 붙었어요. 1년을 꽉 채워서 1년 내내 뭐 할 수 있어요? Online reading, 온라인 읽기가 되겠네요. 잡지니까. 잡지를 온라인으로 읽으시는 것에 대한 접근권을 얻으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책 구독해서 받아보시는 거에 단값만 내시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가 되겠네요. 네, 뻘소리는 아니고, 뻘소리인가요? 그거 아세요? 되게 재밌는 심리학 실험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뭐든가, 몰라. 유명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대요. 이런 잡지 같은 건데, 이런 잡지를 구독하는 서비스인데, 1번, 책을 구독한다. 2번, 온라인으로만 구독한다. 이거 뭐야? 이게 A, B, 선택지가 3개예요. C, 책 플러스 온라인으로 구독한다. 이런 이렇게 선택지를 줬대요. 그래서 뭐 책을 구독하는 게 원래 10,000원이라고 치면 뭐 그냥 얘가 10,000원이에요. 책을 보는 건. 근데 온라인으로만 보는 건 18,000원이래요. 근데 책이랑 온라인을 같이 보면 18,000원이래요. 뭘 제일 많이 골랐게요? 그쵸. 이걸 제일 많이 골랐대요. 사실 근데 이건 미끼 상품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걸 싹 지워놓잖아요. 그럼 책만 할래요? 책이랑 온라인 할래요? 해서 10,000원이랑 18,000원이에요 하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실험을 2가지 방식으로 했대요. 이 실험자들은 책만 볼 기회가 제일 많았대요. 값이 싸니까. 근데 책이랑 여기다가 미끼 상품 온라인을 샥 얘를 싹 끼워 놓으니까 야 저리가 압도적으로 얘만 많았대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되게 이런 거에 많이 낚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 살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트박스에 갔다고 쳐봐. 올리브영이나. 근데 볼펜을 살 생각 없었는데 원래 3,000원짜리 볼펜인데 2개를 사면 4,5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왠지 사고 싶지 않아요? 그죠? 뭐 그런 상술 같은 건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제 생각에는 상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뭔가 미끼 상품을 껴놨으면 더 많이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고 6번 Get new issues and daily web pieces at tourguide.com 지금 동사로 문장이 시작해요. 무슨 문? 명령문. 얻어라, 받아라 라는 거네요. 새로운 이슈와 그리고 and daily web pieces 얘가 첫 번째 목적어, 얘가 두 번째 목적어네요. 이것과 이것을 받으세요네요. 새로운 이슈와 daily 매일매일 갱신되는 web pieces 웹은 그냥 인터넷 생각하시면 되죠. piece는 보통
조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piece는 article, 글을 나타내기도 해요. 글 하나. 그럼 온라인으로 여러 잡지니까 기사라고 합시다. 온라인 잡지 기사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새로운 이슈도 받아보세요. 아까 투어 타이드 있다는 식이었으니까 이름이 여행에 관련된 요즘 뭐 핫한 여행지가 어딘지 이런 이슈나 매일매일 갱신되는 글도 읽어보세요. 어디에서? 저희 홈페이지에서겠죠. 그리고 콤마 뒤에 동사가 또 나와요. 아, 그럼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고 동사가 나열되고 있구나. 그럼 A, B 뒤에를 살짝 보시면 and C의 형태네요. 아, A하고 B하고 C 하세요 라고 명령문 3개 나열한 거예요. read or listen 읽거나 들어보세요. 어, 어, 대가리가 너무 아프다. 어, 누가 진짜 머리 속을 가위로 오리는 느낌이에요. 아깐 여기가 아픈데 이제 여기가 아파. 뒤지겠다. 어떡하죠? 어떡하지? 아무튼 수업은 해야 되니까. 그럼 듣기도 되나 봐요. 온라인 사이트니까 요즘엔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접근성 뭐 이런 메뉴에서 뭐 시청 장애인들을 위해서 읽어주기도 할 테니까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나 봐요. 들어보세요. 우리 잡지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아까 보셨던 애네요. via라고 통상 읽고 via도 맞아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via the app. 앱을 통해서 그 잡지글도 읽어보시고 들어도 보세요가 되겠네요. 그리고 via 아까 보셨죠? through하고 같은 거 앱을 통해서 해보세요. and get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받아라. Our members only newsletter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이에요. 뉴스레터는 보통 소식지라고 하죠. 우리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소식지도 받아보세요. You'll also gain access 당신은 한편으로 gain access 직역하면 gain은 획득하다 얻다예요. access는 접근 혹은 접근권 당신은 접근권을 얻으실 겁니다 하니까 어디에 접근하다라고 묶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끝까지 어디에 접근하다. 그러면 당신은 또한 접근하실 수 있어요가 되겠네요. To our editor selections of best articles 요까지 여기에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에디터는 통상 편집자라고 하죠. 에디트가 편집하다 하니까 우리 편집자들의 selection 우리 보통 그 요즘에 그런 말 쓰죠. 땡땡 픽 누구 픽은 뭐다 이렇게 우리가 픽거리는 거에 좀 격식 있는 영어 표현이 selection이에요. 그럼 편집자 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무엇 중에서 골랐는데요. best articles. 그럼 최고의 article은 기사라고 보통 해석하시면 되죠. 글이기도 해요. 우리 편집자들이 고른 최고의 기사들 편집자 픽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접근하실 수 있어요. join today. 오늘을 즐깁시다. 그리고 밑에 yours 있네요. 얘는 익숙한 표현으로 편집글의 말미에 쓰는 sincerely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직역하면 진심 어린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딴 뜻이죠. 그래서 편집글에 보내는 사람 앞에다가 쓰는 말. 넘어갑시다. 뜻은 목적은 뭐겠어요? 온라인 회원으로 전환해 주세요겠죠. 그래서 상술이 모자란 게 아닌가? 온라인 구독도 같이 하시면 굉장히 싸게 드려요 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19번.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뒤에 내용을 볼까요? 답이 있겠죠? 이제 제가 보통 어쨌거나 독해 수업 이후 당신들이 2달 정도 있다가 모의고사를 보실 거라 그냥 짬짬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 풀이 방법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비포 용지가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B3 용지가 펼쳐져 있고 이걸 반으로 접으면 이게 시험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소책자 형식의 책 보신 적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펼친 거를 포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넘길 수 있게. 근데 이제 시험지가 그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보통 시험지의 맨 앞 페이지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오른쪽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1번에서 뭐 몇 번이더라? 7번 정도까지 있을 거고
8번부터 한 12 아니면 11에서 12번 정도까지 있을 건데 여기 다 듣기예요. 첫 페이지. 그리고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23번부터 14, 15, 16, 17 해가지고 요까지 듣기가 딱 끝나고 뒷페이지에 이제 오른쪽 반에 18번, 19번, 20번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18, 19, 20번은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듣기 앞 페이지 하는 동안에는 여기 뒤에 있는 제일 쉬운 이렇게 생겼어요. 22, 23, 24, 25, 26, 27, 28.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네 문제인데 저 보통 듣기 앞 페이지 할 때 여기 내용 일치 문제 4개 푸시고 듣기 여기 뒷장 할 때 요거 세 문제 푸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게 가능하냐면 특히 18, 19, 20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19번 문제예요. 얘는 진짜 한 뻥 안 보태고 30초 넘어가면 하자거든요. 그래서 왜 되는지는 갔다 와서 해봅시다.
그랬지? 아우, 손 시려. 오늘 안 추워요? 그렇군요. 젊으니까 좋구만. 막 영하 막 8도, 9도 이런 날에 뭔 생각을 해보냐면, 그, 요즘에는 심지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 기후가 올라가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100년 전쯤에는 더 춥지 않았을까? 한 500년 전쯤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존나 추운데 우리도 그,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 삼국시대, 고려시대엔 더 추웠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소빙하기래요. 그러니까 빙하기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약하게 온 빙하기인데 우리가 빙하를 녹이고 있는 거지, 인간들이. 근데 아무튼 한 10년 전에 막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패딩이 있어, 뭐가 있어. 그죠? 근데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보일러를 트잖아.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막 뭐 장작 패가지고 뭐 이렇게 온도를 데폈겠지. 근데
그래봤자 막 농사 짓고 뭐 일하고 이러려면 얼어 뒤지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네, 관심이 없군요. 네, 저만 궁금했군요.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지? 존나 추웠을 텐데, 이러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다치기에 기어서 해보면, 얘는 18, 19, 20번 세 개는 듣기 돌 때 보통 푸시면 돼요. 그래서 13번, 14번, 15번은 이제 문제 유형이 뭐냐면 13, 14번은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14번은 거꾸로 해요.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남자의 응답을 고르세요인데 어쨌거나 마지막 말을 들어야 듣고 있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딱 마지막 말까지 듣고 띵동 하면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영어라 이걸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장 넘어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18, 19, 20번을 여기 뒷장 할 때 보통 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별로 시간이 없는데 16, 17번은 두 바퀴 돌아요 듣기가 좀 길게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두 바퀴를 들려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바퀴째 도는 동안에 한 2분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한 요거 19번, 20번 두 문제 정도를 처리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렇게 하시면 되냐면 특히 18, 19, 20번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지문이 19번인데 문제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묻거나 다음 글에 나타난 분위기로 적절한 것을 묻거나예요.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얘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래봤자 글의 분위기에는 정말 진짜 꿀이에요. 이걸 해석할 필요도 없고 막 읽으면서 형용사나 동사 같은 데서 풍기는 분위기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려운가? 그래 쉬운 걸로 가자. happy, 뭐 satisfied 이런 단어가 몇 개 보이잖아요. 분위기는 좋은 거잖아.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예일 텐데 얘도 한 10문제 중에 9문제는 한 뒤에 한 2문장 정도 읽으시면 보통 답이 나와요. 그래서 심경 변화니까 앞부분은 이랬겠구나. 뒷부분은 이렇겠구나.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통상 뒤에 것만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보통 드려요. 아니면 뒤에 한 두 문장 정도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얘를 답만 찾는다고 하면 6번 문장 볼게요. I shouted with joy. 나는 소리 질렀어요. 기쁨과 함께 이상하죠? 기뻐서 소리 지른 거예요. 존나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이미 여기서 고르면 돼요, 사실. 네, 뭐 조금만 더 읽을까? 너무 양심 없으니까. I mean,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 들어간다예요. As I held the letter, 내가 편지를 들고서, 든 채로, 들면서 하면 되겠네요. I began to make a fantasy. 나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시작했어요. fantasy는 통상 공상, 상상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공상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about 뭐뭐에 대한이죠. my college life 내 대학교 삶에 대해서 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학교 가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기쁜가 보죠. 그리고 답을 보시면 물론 답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재미는 없지만 upset 일리가 없죠. confident 이건 뭐예요? 자신만만한 이란 말이죠. 그럼 자신만만한 거하고 예! 이거하고는 달라요. 물론 이거 미친놈 같기도 하네요. 되게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거 이거하고 자신감 있는 건 달라요. grateful 무슨 말이죠? 감사하는 그쵸? 그래서 감사하는 아니에요. disappointed 일리가 없죠. 뭐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보통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실 때 보통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혹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놈이 하나씩 걸려요. confident 만족스러운 거 아니야? 근데 만족스러운 거하고 기뻐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만족스러운 건 뭐죠?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보통은 하나만 보통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게 하나 걸리고 이거구나 하는 게 하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딱 걸리는 놈 하나만 고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쭉 읽어가 봅시다. 뭔 내용인지. As I walk from the mailbox. as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 아까 쭉 적었죠? 여러 개 중에서 여기서는 그냥 뭐뭐 하면서로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면서네요. 어디에서부터? mailbox 우편함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뭐 거의 이렇게 뭐 빌라든 아파트든 이렇게 여럿이 같이 사는 주택에 살지만 통상 얘네들은 요만큼 땅이 있으면 여기가 집이고 보통 이만큼 정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담을 이렇게 낮게 둘러놔요. 보통 넘어오면 죽인다는 느낌의 담이라기보단 이게 내 땅이야 하는 한 가슴팍 아래쪽 정도의 높이에 보통 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출입문이 있을 건데 출입문 앞에다가 이렇게 우편함을 놓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우편함은 그냥 1층 현관에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출입문이고 길을 이렇게 내놔요. 여기서 이렇게 편지 집어가지고 걸어 들어가면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라 우편하면서 걸어 들어가면서 My heart was beating rapidly. 내 심장이 현재 진행형이네요. 뛰고 있었다 하죠. Rapidly 형용사 rapid는 무슨 말이에요? 빠른 급속도의 이런 말이에요. 그럼 rapidly는 빠르게겠지. 내 심장은 겁나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럼 편지를 받고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뭔가 뭐 설레든지 겁나든지 이런 편지겠죠. In my hands, 내 손 안에 I held a letter from the university. 나는 들고 있어요. 편지를 누가 보낸? 대학교에서 보낸 편지네요. I had applied to. apply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형태는 y로 끝나죠? 과거형이니까 ied로 바뀐 거고 이 뜻이 많죠? 동사 뭘까요? 오케이. 지원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apply the rules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규칙을 적용하다라는 말도 돼요. 적용 혹은 뭐 응용, 활용 제일 무난한 뜻은 적용하다긴 합니다. 적용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 되죠? 알아서 쓰세요. 공간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르다요. 바르다. 얇게 펴서 바르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apply cosmetics라고 해요. 페인트를 이렇게 벽에 칠하는 것도 apply colors 뭐 이런 표현도 써요. 색깔을 바르다, 칠하다. 그리고 얘가 이제 명사 버전이 되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application. 션으로 끝나는 명사죠. apply를 명사로 바꾼 거예요. 다 하다만 떼면 되겠지. 얜 지원. 글씨가 개똥 같네요. 뭐지 이건? 이상하게 지워져. 지원, 적용 혹은 활용, 응용. 그 다음에 바르다를 명사로 바꾸면 도포예요. 얇게 펴 발음이란 뜻이에요. 발음해도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해요? 앱이요. 그쵸? 앱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앱이죠. 그럼 그 앱이 요거 앞글자 딴 거예요. app. 그때 앱은 뭔 말이냐면 적용, 활용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조금 확장돼서 보통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작동시키는 그 앱들은 통상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pplicant 하면 무슨 말일까요? ant나 ent가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 내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applicant는 지원자란 뜻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2년 뒤에 다 되실 그런 신분이죠. 지원자. 그래서 이 정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니까요. 그럼 봅시다. 그럼 대학인데 university I had applied to 하면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생략된 거죠. 그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한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한 절을 절이어야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고 여긴 뭐가 없어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그런 불완전한 절. 해석은 내가 지원한 대학교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뭐 떨리겠죠? 그런 의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였네. 3번 I thought my grades were good enough to cross the line.
요렇게 한번 끊어봅시다. 나는 생각했어요. My grades. 여기서 grade는 당연히 성적이죠. 내 성적은 좋아요. 한번 끊고 enough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요? 무엇 하기에 충분히 혹은 충분한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형용사 이렇게요. 그럼 good enough 충분했어요. 뭐 하기에 cross the line 직역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기에 충분히 좋았다. 무슨 말일까? And my application letter 아까 application 뜻 봤네요. 지원 편지니까 서. 내 지원서는 어땠다? Well written.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네요. 이 사람이 생각한 내용 여기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 성적은 선을 넘기에 충분했고 내 지원서는 well, 잘 written, 쓰여졌어요. 그럼 우리로 치면 난 생기부도 좋고 내 내신 커트라인도 합격성도 높은 것 같아.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서의 cross the line은 커트라인, 합격선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을 정도란 말이겠죠. 나는 성적도 충분히 좋았고 나 지원서도 잘 썼어 라고 생각했습니다예요. thought의 목적어절이란 얘기예요. 얘가 동사고 이만큼이 목적어. 이것을 생각했다. But wasn't enough. 하지만 그것이 충분할까? 라고 자문한 겁니다. 그리고 I hadn't slept a wink for days. 나는 주어 동사까지 묶읍시다. had pp죠. 동사의 패턴은 얘는 과거 완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나는 잠을 자지 못했어. 이 글의 기본적인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그 시점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 잠을 못 잔 거예요. 윙크는 뭐죠? 윙크죠. 윙크를 존나 길게 1박 2일 동안 이러고 있으면 윙크가 아니라 애꾸예요. 그죠? 윙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잠을 윙크만큼도 못 잔 거예요. 뭐야?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4days는 수일간 하면 되겠네요. 여러 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요. As I carefully tore into the paper of the envelope. 요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S절. 보통 콤마에서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앞에 있으면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게 매너입니다. 매너. 원칙은 아니에요. 안 쓴다고 틀리진 않아. 근데 1학년 지문까지는 거의 콤마가 찍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끊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부사절이구나 라고 인식하면 돼요. as 여러 번 나오네요. 여기서도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로 해석해봅시다. carefully tore은 원형이 뭘까요? 이거 과거형인데 이 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왜요? 왜 과거형이지? 얘 과거형이에요? 뭐라고 읽어요? 라고 물으면 한 80%의 학생들이 tear이라고 읽어요. 이걸 tear이라고 읽으면 눈물이 되는 거고 tear, tore, torn 이게 동사 버전이에요. 찢다라는 뜻이죠. 찢다라는 동사는 tear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간혹 이렇게 발음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단어를 내가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는 독해할 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랑 말할 일도 없잖아요. 요새 구글 번역기가 다 해줄 텐데, 그죠? 파파고를 돌리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발음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듣기예요. 안 들립니다. 내가 이걸 tear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예를 들어 듣기에서 I tore into the paper이라고 만약에 현재라고 할게요. I tear into the paper이라고 하면 태우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럼 봅시다. 내가 조심스럽게죠. carefully 찢었어요. 무엇을? 찢어 들어간 거야. 종이 안쪽으로. 그리고 무슨 종이에요? envelope는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봉투죠. 편지 봉투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편지 봉투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찢어 들어가면서 그럴 때도 되겠네요. The letter slowly emerged. 글자가 천천히 뭐 했어요? emerge는 무슨 뜻이죠? 예, 등장하다, 나타나다. 뭐 아니면 발생하다, arise 같은 의미로도 쓰여요. happen, arise 같은 의미로도. 그럼 글자가 천천히 등장했어요. with the opening, 뭐와 함께. 오프닝, 여기서의 오프닝은 우리 좀 콩글리시예요.
오프닝 멘트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떤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꺼내는 말. 우리가 보통 오프닝 멘트라고 할 표현이 좀 올바른 표현은 오프닝 phrase가 자연스러워요. phrase는 구절할 때 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구라고도 해석해요. 그럼 이런 어구와 함께 글자가 서서히 등장했다예요. 그리고 it is our great pleasure. 이제 이건 패턴을 좀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일단 it은 가주어고요. 요 뒤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건 통상 이 둘 중 하나로 쓰였을 겁니다. that, 주어, 동사 이런 패턴으로.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일 거예요. 혹은 대절이 진주어일 거예요. 그럼 동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혹은 주어 우리가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it is our great pleasure 투부정사 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럼 내가 지원자고요. 내가 지원한 대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우리말로 치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마치 뭐죠? 이렇게 보통 뭘 볼지 그렇게 보죠? 몰라요. 이렇게 뭔가를 보기 쫄려가지고 조금씩 꺼내면서 보는데 제일 뒷부분에 기쁩니다라는 말이 보인다고 쳐봐. 그러면 보통 넌 탈락시켜서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라고는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쁩니다란 말 뒤에는 뭐가 오겠어요? 합격을 통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신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우편물이 왔다라는 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탈락자에게 이렇게 관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직장에 지원을 하든 떨어진 놈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내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너네 나이대 학생이 한 3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능을 볼 때가 되면 재수생들이 한 10몇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 45만 명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40만이라고 치자. 40만 명이 보통 수시 몇 개 써요? 6개를 다 써요. 희한한 놈 아니면. 그죠? 그럼 수시 원서는 총 240만 장이 나가는 거예요. 한 해. 통상. 240만 장인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학교들은 사실 많아봤자 한 50개 정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뭐 애들이 가면 좋고 아닌 말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맥시멈 많이 잡아도 50개야. 그럼 한 학교당 평균 한 5만 장의 지원서를 받잖아요. 존나 많은 학생들한테. 그 5만 명을 다 우편물을 보낼 거예요? 안 보내요, 보통. 누구한테만 보내요? 우리 학교 입학한 애들한테만 보내요. 보통 그래서 입학 안내서만 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도 오고 뭐 신청하기에 따라서 우편물은 거의 보통 와요. 이메일로 오든 문자로 오든. 그래서 어차피 얘는 대학교에서 우편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붙은 놈일 거예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아민. 그럼 뭐야? 내가 합격했어. 내가 들어가게 됐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편지를 들고 나의 대학교 생활에 대해 생각해요. Far away city. Far away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Far 띄고 away인데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붙여놓으면 far away 멀리 떨어진 이겠네요. 다음 질문 갑시다. 20번. 1번. Having a messy room can add up to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 동사가 can add up 이죠. 네. add up은요. 전치사 to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up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add는 더하는 거지. 그럼 쌓는다고 생각해봐. 쌓으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그런 느낌의 up이에요. 크게 얘가 의미를 갖지는 않아. 근데 add랑 보통 붙어서 얘네 셋이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되는데 add up to는 무엇을 더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딴 형태냐면 add는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뒤에 뭔가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목적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용적으로 이것을 더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원래는 이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어를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는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야.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add A to B 하면 A를 B에 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봅시다. having a messy room 동명사 주어네요. 잘 자네. 그럼 messy는 어지러운 엉망진창인 이런 말이죠. 엉망인 방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방을 엉망으로 관리한다는 것. 나새끼네요. 방이 더럽다는 건
더하는 거예요. 뭐를? negative feelings 이런 것들을 더해. 부정적인 감정이죠. 네거티브 안 적어도 되죠? 아실 것 같은데. 부정적 감정과 destructive는 construct가 무슨 말이에요? construct. 이거 안 써도 돼요. 지울 거예요. 몰라요? 건설하다, 짓다, 구성하다예요. constructive는 건설적인이야. 바람직한 이런 말이고요. constructive의 반대말입니다. 얘는 부정적 혹은 파괴적. 직역하면 그래서 반대말은 constructive요. 요까지만 써놓읍시다. 그냥 이렇게. constructive는 건설적, 긍정적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더하게 된대요. 내 방에 들어오면 난 별로 안 부정적인데. 봅시다. 2번. Psychologists say that 과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이죠. 심리학자들은 좀 일어나 줄래요? 뭐 절 잔다. 친구야 일어나요. 너무 잔다. 제가 보통 조는 애들은 잘 안 깨우는데 자면 깨워요. 봅시다. Having a disorderly room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예요. disorderly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단어를 빠게 봅시다. disorder에다가 리예요. 이렇게. 그럼 order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문 맞아요. 또 I order you 할 때 그때 order는 뭐예요? 명령이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주문하다 명령하다도 되고 주문 명령도 돼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order가 질서, 순서, 규칙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질서, 순서만 씁시다. 그럼 요 의미거든요. 질서에다가 ly가 붙은 거예요. 명사에 ly 붙으면 뭐가 되게요? 그죠? 보통 부사 같죠? friend 뭐죠? 친구죠? 명사예요. ly 붙여봐요. friendly 뭔 말이에요? 다 알죠?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친근한이잖아. 맞죠? 제가 자주 하는 병신짓이에요. 여기다 이게 미끄러지는 거.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이건 일반적인 규칙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질서, 규칙에다가 ly가 붙으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질서 있는, 규칙적인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앞에다가 this를 붙입시다. this는 뭐예요? 안이에요. 안, 반. 안 질서 있고 안 규칙적인 거야.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무질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disorderly room이라는 건 무질서한 방이니까 아까 보셨던 뭐랑 같은 말? messy랑 같은 말이에요. 더러운 방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더러운 방을 갖는다는 거, 네 방이 더럽다는 걸 그것은 indicate, 나타내다, 드러내다, 지칭하다, 보여주다. 보여줄 수 있어요. disorganized mental state. mental, 정신이죠? state는 상태. 그러면 organize는 무슨 말일까요? 얘는 구성하다, 구조화하다 이런 말이에요. ed는 pp죠. 뭐뭐 된 이고. this는 똑같아요. 반, 안이야. 안 구조화된 거야. 그럼 뭔가가 잘 구조화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정연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일 건데 안 구조화되었다는 건 구조화가 잘 안 됐다는 건 난잡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disorganized는 그러니까 난잡한 아니면 엉망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는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죠. 나처럼 방이 더러운 새끼는 뭔 얘기예요? 네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전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One of the professional tidying expert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say가 동사거든요. 그러면 주어는 말한다고. One of the 복수명사는 어떻게 해석하죠? 얘는 one of the 복수명사는 아시죠? 뭐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는 단수개요, 복수개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놈은 머저리다. 머저리 몇 명?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고 내신이든 수능 형태든 문제로 참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이 틀려요. 그럼 봅시다. 왜 틀리냐면
동사 앞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있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에 say라고 써놨을 때 틀린 게 그닥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에서 주어는 one이에요. one.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동사가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기억해 놓읍시다. 그러면 one of the professional 전문가들 중에 하나야. tidying experts. tidy는 정리된 깔끔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tidying experts 직역하면 정리 전문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청소해 주는 분들 있는 거? 몰라요? 그렇군요. 저같이 집이 난잡한 애들을 이렇게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치워줘요. 한 명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서너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한 분이 막 쓸고 닦고 하는 동안에 한 명이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막 쌓아요. 그리고 다 쌓고 나서 다 같이 이걸 막 뭐 오시면 접고 뭐 쓰레기만 버릴 거 버리고 남길 거 남기고 해서 정돈을 해준대요. 그래서 뭐 한 30만 원? 뭐 몇십만 원? 든대요. 근데 저 같은 인간은 할 법하긴 해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제 집이. 네. 아니에요.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더럽지는 않고요. 그냥 좀 난잡한 정도예요. 변명입니다. 슈다. Says that. 전문가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한대요. The moment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여기에서 the moment는 전명구하랑 똑같아요. 원래 moment는 명사고, 명사는 순간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얘는 at the moment랑 똑같이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time이나 moment 같은 애들은 이 자체로 부사처럼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oment는 시간이고 시간을 꾸미는 관계부사절인데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다음에 오는 관계부사 when, 장소 다음에 오는 관계부사 where, reason 다음에 오는 관계부사 why 이런 애도 생략 가능하죠. 그럼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네가 시작해요. 네 방 청소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You also start changing your life. 당신은 한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어 여기 ing and 두 번째 목적어 ing 병렬 구조라고 하죠. ing하고 ing를 시작하는 거다. 첫 번째 ing는 changing your life. 너의 인생을 바꾸고 두 번째 ing는 gaining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도 얻을 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when you clean your surroundings 이렇게 할 때네요. 당신이 당신의 surroundings는 무슨 말이죠? 그쵸? 주위, 환경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뭐 주변 환경 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네가 네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할 때, 치울 때 positive and good atmosphere 긍정적이며 좋은 걔가 주어네요. atmosphere 원래 뭐죠? 대기죠, 대기. 대기 공기. 근데 얘가 보통 근데 우리가 이러잖아. 공기가 싸한데? 약간 그때는 분위기를 의미하는 거죠. 분위기도 되고 사람이라면 기분이에요. mood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럼 긍정적이고 좋은 기분이 follow 따라온다 네요. 그리고 5번 You can do more things efficiently and neatly. 문장은 쉬우니까 읽고 가자. 너는 할 수 있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fficient는 무슨 말입니까? 형용사. 그렇죠. 잘한다. 효율적인이죠. 그리고 ly 붙었어요. 부사가 되겠네요. 효율적으로. neat는 무슨 말일까요? neat. 그렇죠. 잘한다. 깔끔한 단정한이죠. 그러면 이런 니트는 뭘까요? 얘도 니트잖아. 이런 거. 니트라고 하잖아. 그게 영어예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니트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니트는 KNIT에서 K가 묵음인 겁니다. 그래서 니트가 동사로는 바느질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아니면 바느질해서 만든 옷, 만든 물건이라는 의미도 돼요. So, 얘는 뭐 아주 드물지만 간혹 지문에 나와요. 옷 같은 얘기가 나오면. 혹은 듣기 평가 같은 데도 나옵니다. 그리고 6번. So clean up your closet, organize your drawers, and arrange your things first. 일단 동사, 이건요. 동사, and 동사예요. 동사 3개 병렬 구조네요. 동동동이에요. 그럼 동사로 문장이 출발하니까 명령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이거 해라. 클로젯 옷장이죠. 치워라 옷장 좀. 저는 옷장 치울 필요가 없어요. 옷장을 비워놓거든요. 모든 옷은 행거에 널려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겼다. Organize your drawers. drawer 뭐죠?
draw가 동사로 무슨 말이에요? 당기다, 뽑다, 그리다랑 같아요. 그래서 draw은 뭐냐면 당겨서 여는 물건이야. 서랍, 그쵸? arrange your things first. arrange는 마련하다, 준비하다, 정리하다. 배열하다, 배치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배열이랑 배치를 잘 하면 그게 뭐예요? 정리죠. 너의 물건을 정리해라. first, 먼저. then, 그러면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렇게 쓰면 우리는 틀려요. and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왜냐면 then 뜻은 그러면이거든요. 그때도 돼요. 그때, 그러면, 그러고 나서인데 얘 품사가 뭐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품사가 보통 뭘까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게 다 부사가 하는 일이에요. 얘 품사는 부사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동사하고 여기 동사가 오죠. 동사가 두 개라는 건 절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절하고 절 사이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문장에 가까운데 이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콤마 뒤에 then은 and then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만 적어 놓읍시다. 이게 아주 공식적이고 룰은 아니에요. 근데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야.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맥락상 눈치상 여기 and가 생략된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21번. 긴데요? 어떡하지?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버렸네? 우리 짧은 걸 먼저 합시다. 21번 스킵하고 22번 할게요. 22번. 여기를 해봅시다. 1번. 이제 요지 문제예요. 보통 앞부분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통상 20번, 22번 주장 요지 문제는 양괄식으로 나와요. 볼게요. When it comes to helping out, when it comes to는 어디에 관하여 혹은 어디에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관해서. 그리고 얘는 전치사예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When it comes to는 덩어리로 전치사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온다? ing. 여기 동명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신 문제에 꽤 포인트로 많이 나와요. When it comes to help out 이런 식으로 바꿔놓기가 쉬워요. 그럼 이제 help out은 말 그대로 돕다예요. 뭔가를 도울 때에 있어서 도움에 있어서 You don't have to do much. Don't have to 부정사 할 필요 없다죠. 넌 많은 걸 할 필요는 없어. 뭔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All you have to do is come around and show that you care. 이만큼이 주어예요. all 얘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ll 주어 동사는 당연히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예요.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이고 첫 번째 주의사항은 all은 단수 취급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이거? 아이씨 안 죽어지네. 그냥 잘못 친 거예요. all은 대명사예요.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고 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읍시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all은 복수 느낌이거든요. all이 명사 앞에 붙어서 all of my friends, all friends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예요. 근데 얘가 모든 것이라는 명사로 쓰일 땐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is가 동사거든요.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동사가 나왔어요. is가 동사야. 근데 동사처럼 생긴 새끼가 하나 더 있죠. come. 뭐죠? 얘는 관용적인 룰 중에 하나인데요. all이나 which나 아니면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으면 주어가 what 뭐시기, all 뭐시기, which 뭐시기일 때 비동사가 쓰이면 그 뒤에 주격보어 자리에 따라오는 투부정사에서 to를 생략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come은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입니다. to come이에요. 그럼 당신이 해야 될 모든 것은 뭐다? come around. 주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and show. 여기도 마찬가지로 to는 생략된 거겠죠? 병렬 구조니까. 주변에 와서 show, 보여주래요. 뭐를? You care. 네가 신경 쓴다, 걱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네요. 3번. If you notice someone who is lonely. 이 구절 이렇게 콤마까지 덩어리네요. notice는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죠. 네가 알아차렸어. 주어 동사 끊고 누구를 알아차렸어? someone, 누군가를. 어떤 사람? who is lonely. 네가 외로운 사람을 누군가 확인했으면 you could go and sit with them. 너는 가라. 그리고 sit, 앉아요. with them, 같이 앉아주면 돼. If you work with someone. 여기 if절 마찬가지로 어디 갔냐? 여기네요. 요까지네요. 콤마가 두 개라. 그럼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일해요. Who eats lunch? 점심을 먹어요. All by themselves. 에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by 플러스 oneself라고 적읍시다. 제귀대명사의 대표형이에요. by 플러스 제귀대명사는 alone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all이 붙으면 강조어예요. all alone. alone도 어차피 alone도 어차피 혼자인데 all이 붙으면 좀 느낌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 완전 외톨이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점심을 먹는 사람인데 all alone, all by themselves, 완전 맨날 혼자 밥 먹는 사람이랑 일을 해. And you go sit down with them 하면 여기에서 you 앞에도 병렬 구조니까 if는 생략된 거예요. 네가 같이 일하고 네가 가서 뭐예요? sit down, 앉아줘. 밥 먹을 때 같이 옆에 있어준단 말이겠죠. 같이 있어주면 they will begin to be more social after a while. 그들은 begin, 투부정사 하기를 시작할 것이다예요. begin은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써도 괜찮아요. 너는 begin being more social. social은 사회성이 있는 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사회성이 있게 될 거예요. after a while, 약간 시간이 지나면. And they will owe it all to you. 그리고 그들은 빚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에요. ow는 빚을 지다 혹은 신세를 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신세를 질 거다예요. all to you는 옳은 마찬가지로 강조어.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너에게 완전 모두 신세를 지는 거야.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에 대한 신세를 진 거예요? 본인들이 약간 있다가 조금 더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세를 지다라고 해석하면 왜 유용하냐면 통상 뭐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I owe you my life 뭐 이런 표현이 쓰여요. 난 당신에게 목숨을 구원받았어. 목숨을 빚졌어. 혹은 목숨을 신세를 졌어. 이런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완전 신세를 질 거야. 5번 A person's happiness comes from attention. 한 사람의 기쁨은 옵니다 하면 되겠네요. From attention. attention은 관심, 주목, 집중이죠. 누군가의 행복은 관심에서부터 와요. There are too many people out in the world. 일형식 도치문이죠. are 있다. 여기가 주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out in the world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who는 people 수식하는 거네요. Who feel like everyone has forgotten them or ignored them.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feel like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처럼 느끼다. 주어 동사라고 느끼다겠네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야. Everyone has forgotten. 현재 완료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혹은 이미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forgotten, 그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or ignore them, 그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뭐 혼자 밥 먹는 동료가 있으면 같이 밥 먹어줘라.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Even if you say hi to someone passing by, 요까지가 even if절, 양보 부사절이죠. 심지어 이럴지라도예요. 네가 말해요.
hi라고 안녕? 이라고 말해요. to someone passing by. pass by는 스쳐 지나가다예요. 얘는 스쳐 지나가다. 그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ing 분사예요. 현재 분사. 누군가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더라도 they will begin to feel better. 그들은 심지어 이 일만으로도 feel better. 더 나은 기분이 들 거예요. about 뭐에 대해서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본데 누가 나한테 인사했어. 이딴 식으로 느끼기 시작할 거다. like someone cares. 마치 뭐뭐처럼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거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 좋은 기분이 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며칠인가? 7월 15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일단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 19, 20하고 22번 뒤에 저기 해석 쓰기 워크북이 있어요. 우리 진도 나간 부분, 오늘 수업한 부분 복습 겸 해가지고 해석 워크북 한 줄씩 해석 한번 쭉 써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단어 시험을 어쨌건 전달이 안 돼서 못 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우리 단어 시험 보잖아요. 거기 뒤에 이어가지고 진도 부분 맞춰서 원래 보던 분량만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